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우리 헌법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 그쵸? 우리 앞서서 배웠던 국자, 복국, 평문. 자, 이게 전문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앞서서 배웠던 기본권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인자평, 참청사 이렇게 6가지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앞전 시간에 공부한 정부 형태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의 통치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볼 겁니다. 그래서 통치구조를 볼 텐데요. 자,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일단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있고 기본권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통치구조는 자,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공부할 거예요. 일단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자, 이렇게 이건 상권 분립이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특이하게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입법부부터 공부를 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법부는요, 입법부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 통치구조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때 입법부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내용도 가장 많고요. 중요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 파트에서는 입법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입법 기능이에요. 즉,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드는 곳을 우리는 입법부, 의회, 국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럼 이 입법부가 법률을 어떤 그 메커니즘 속에서 만드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입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부는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자, 요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결산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 의미와 지위 보도록 하면, 자, 우리가 앞서서 헌법의 기본 원리 얘기할 때 국민주권의 원리, 혹은 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얘기할 때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국민주권의 원리입니다. 그 국민주권의 원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들 모두가,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권은, 최고 권력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국민이 그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매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국민투표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할 수 없으니까, 즉 직접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때 가장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입법부 또는 국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국민주권의 원리를 가장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입법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국민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에 불과한 거지, 국민을 대표해라, 우리의 의사를 대표해라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 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네가 대신해서 우리의 의사를 좀 반영해가지고 좋은 법도 만들고 필요한 법도 만들고, 그렇게 또 행정부도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해. 예산도 네가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위임을 준 거죠. 국민들이 권리를. 자, 누구한테? 국회의원들한테. 그래서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이제 입법 활동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 및 견제 비판 기능을 하면서, 그래서
감시, 견제, 비판, 뭐 국정감사를 한다거나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뭐 인사청문회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에서도 거의 생중계되다 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국회의 기능입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을 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심의하고 확정하는 그런 역할도 국회가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겠죠. 여러분 국회의원이겠죠. 여러분 국회의원은 우리가 이거는 또 선거 때 가면 자세하게 배울 텐데 크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야, 우리 지역을 네가 대표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네가 가서 중앙에 가서 얘기 좀 해라 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쵸? 그게 지역구 의원이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은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정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일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구, 물론 높낮이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뽑히는 과정에서 지역구에서 소선거, 이것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통해서 뽑히는 지역구 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당 명부식 1인 2표제 방식으로 뽑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단 일반적으로는 253명, 254명 뭐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이 46명, 47명 뭐 이렇게 돼요. 한두 명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100명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명이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기 보세요. 자, 100명이 넘지 말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죄송합니다. 100명은 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200명은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0명은 넘어야 된다. 자, 그래서 200명 이상이면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30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한두 명의 변화는 생기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254명은 지역구에서 뽑고 그 다음에 46명이나 47명 정도를 비례대표에서 뽑는다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크게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면책 특권이고 또 하나는 뒤에서 보게 될 여러분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면책 특권이라는 걸 좀 볼게요, 여러분. 면책 특권이라는 걸 좀 보면요. 여러분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뭔가 책임이 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회의원이 조금 더 법에 신경 쓰지 말고 뭐 특히 명예훼손죄가 많이 걸리는 거죠. 명예훼손죄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의정활동해라. 그래, 주장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좀 주장하고 네가 표결을 행사할 때도 좀 자유롭게 해라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직무상 국회의원들이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여러분 발언과 표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회 내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필요한 발언과 표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선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면책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막 근거 없이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상대쪽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맞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의 모습도 있는 거거든요. 자, 면책특권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면책특권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거 거꾸로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즉,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그러면 국회 밖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직무랑은 상관없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책임이 면해지는 대상은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국회 안에서의 책임은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